이 자녀가 이익을 본 거나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이 자녀에게 증여의제로 보아서 증여세를 과세를 해야 할 터인데 현행 법령은 이 주주인 자녀와 손자에게 증여의제로 보아서 과세를 하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번 이제 세법 개정을 통해서 증여의제로 보아서 자녀에게 증여세를 납부하도록 하겠다 하는 게 지금 25년 2월 18일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통과되어 있는 내용인 겁니다. 세법 개정 역사를 보면 대표님들이 조금 하려고 하면은 이제 세법 개정을 통해서 이렇게 대표님들이 할 수 없게끔 통제를 하고 있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세법 개정 변곡점이 있을 때 과감하게 의사결정을 잘 하신 대표님들은 상당히 효과적으로 낮은 세금을 가지고 자산 승계를 하는 경우들을 많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걸 이제 차일피일 미루면서 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다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면, 시일이 지나고 나면 그때 했으면 좋았을 걸 하는 그런 이제 아쉬움을 토로하신 대표님들을 많이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건을 한번 체크해 보시고 전문가와 상담을 한번 받아보셔서 이번 기회에 짧은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이 기회를 잘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우지가율이 있습니다. 그럼 단위당 가격이 20만원 나왔고 2만원 나왔고 5만원 뭐 이렇게 나왔다. 가세가액이 500억이 나왔다 라고 했을 때 그럼 이 500억에 대해서 세금 50%면 250억이고 250억을 다 내야 되느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250억을 다 내지 않고 250억 중에 절반만 낼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250억 중에 안 낼 수 안녕하십니까, 이상선입니다. 25년도부터 시행될 세법 개정안이 작년 연말에 국회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 분야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부결되었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25년 2월 18일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분야 중에서 원포인트 개정안이 하나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한 내용이 있습니다. 세법 개정 법률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를 했는데요. 이게 바로 이제 가족법인을 통해서 절세 전략을 많이들 하고 계시는데요. 이 가족법인을 통해서 거래를 했을 경우에 주주에게 증여의제로 보아서 과세하는 그러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법률안이 있는데요. 핀셋으로 법률 개정안을 통해서 다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통과돼서 조만간에 이제 본회의에 통과되고 난 이후에 25년도부터 실행될 가능성 있는 그 내용을 가지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5년 2월 18일 날 반도체 국가전략기술 투자세 공제율 인상 등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총 7개의 세법 개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상속세 및 증여세 분야에 관한 내용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중에 25년도부터 개정되면 진행하려고 했던 법률 개정안이 있었는데 그 내용이 이제 전체적으로 다 부결되었었다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정 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 범위에 불균등 감자 등 자본거래도 연말에 부결되었는데 이 내용을 다시 지금 현재 개정을 하려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이제 통과된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정 법인과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라 하면요. 특정 법인은 많이들 알고 계시는 이제 가족법인을 보고 특정법인이라고 합니다. 주주가 가족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녀라든지 대표님 가족을 중심으로 해서 주주 구성된 법인을 보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특정법인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주주가 비율이 특수관계인 대표님의 가족, 자녀, 손자녀들이 30% 이상
지분율을 가지고 있으면 그 법인을 보고 특정 법인이라고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일반적으로는 이제 가족법인, 자녀법인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특정 법인과 특수관계자인 사장님이 또는 사장님 배우자가 이 특수관계자들이 이 특정 법인과 거래를 통해서 이 특정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게 되면 그 법인세를 분여된 이익에 대해서 법인세를 납세하도록 되어 있고요. 또 각 주주별로 비율대로 안분해서 주주들이 이익을 본 걸로 봐서 주주에 대한 증여의제로 봐서 증여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은 이 자본거래로 인한 이익이 분여된 것에 대해서는 법인세만 납세를 하고 끝났고 그 주주인, 손자녀에게 대한 주주에게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었는데요. 이 세법 개정안을 보면 이제 과세를 하겠다라는 내용인 겁니다. 그동안 이제 특정 법인과 이 특수관계자가 거래한 유형별로 이제 열거를 해서 과세를 하고 있었습니다. 과세 대상 거래 유형에는 대표님이 예를 들면 그 특정 법인, 자녀, 손자녀, 가족법인에게 재산을 나 용역을 또 무상으로 제공했다라든지 또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거래를 하거나 낮은 가격으로 거래를 해서 이익을 분여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러한 경우에 그 특정 법인의 주주에게도 증여의제로 보아서 법인세를 납부한 금액의 차이분을 공제를 하고 증여세를 과세한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또 채무 면제, 인수 변제에 대한 이익이 분여된 경우에도 예를 들면 가수금을 넣어줬는데 그 가수금을 받지 않고 상환받지 않고 면제하는 그런 경우에 대해서도 특정 법인과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 범위에 적용받고 있고요. 또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현물 출자하는 경우, 부동산을 법인에 출자하는 경우에 낮은 가격으로 평가를 해서 현물 출자해서 이익이 법인에 분여되면 그 주주인 자녀, 손자녀에게도 이제 증여의제로 보아서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현행 법령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새로 추가되는 내용이 자본거래를 통한 이익의 분여를 했을 경우에 또 특정 법인의 주주인 가족들에게 증여의제로 보아서 증여세를 부과하겠다 하는 내용인 겁니다. 증여의제 범위를 이제 조정했다 이런 의미죠. 그러면 이거는 언제부터 적용이 되냐 하면 법 시행일 이후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좀 구체적으로 자본거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자본거래는 이제 자본의 증가나 감소가 발생하는 거래를 보고 자본거래라 그럽니다. 이런 자본거래에 있어서 발생되는 유형을 보면 합병을 한다라든지 분할, 주식을 교환을 한다라든지 현물출자, 증자, 감자 등의 거래를 보고 이제 자본거래라고 합니다. 이거는 회사의 현재 주주나 잠재적 주주와의 거래인데요. 대체적으로 재무상태표를 보면 이제 자산이 있고 부채가 있고 자본이 있습니다. 자산은 부채와 자본으로 이루어져 있죠. 이 자본은 자본잉여금, 크게 보면 이익잉여금으로 이제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데요. 이 자본금 또는 자본잉여금 등이 발생하는 거래,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거래를 보고 자본거래라고 합니다. 자본거래를 통해서 자산 승계 절세 전략을 많이들 활용했습니다. 이 자본거래는 또 지주사 전략이라고 해서 컨설팅이 많이 진행된 내용인 건데요. 이러한 자본거래를 통해서 지주사 전략을 통해 자산 승계 절세 전략을 가져가면 상당히 이제 세금을 많이 줄일 수가 있고 또 세율도 법인세율로 낼 수 있고 또 재원 마련도 법인 돈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까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하게 되면 자녀에게도 증여세를 부과하겠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좀 이 그림을 보면서 자세히 좀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현재 부모가 주주로 되어 있는 부모법인이라면 대표가 80%, 배우자가 20%를 지분율을 가지고 있고 자본금은 10억짜리 회사인 거죠. 이걸 이제 비상장 주식 가치에 관한 평가로 따져보면
시가가 400억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그럼 시가가 400억이라는 의미는 상속세, 자녀들이 부담해야 될 상속세는 이제 50%니까요. 대략 200억 정도가 됩니다. 이러한 부모 법인에 대해서 가압승계라든 자산승계를 할 때 자녀들이 상속세 200억을 준비하기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상속세 200억을 조달할 수가 없으니까 자산승계를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그런 문제에 이제 봉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속세 200억을 자녀가 납세하는 게 아니라 상속세 200억이 아니라 20% 세율로 법인 돈으로 납세할 수 있는 방법의 컨설팅이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자녀 법인을 이제 설립하는 거죠. 자녀가 주주인 법인. 예를 들면 자녀가 50%, 손자가 50%인 이 주주로 구성된 자녀 법인을 설립하는 겁니다. 기존의 법인이 있다면 기존 법인을 활용하셔도 되고요. 기존 법인이 없다 그러면 신설 법인을 설립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설립된 이후에 첫 번째로 이제 이 자녀 법인에서 부모 법인의 지분을 취득하게 됩니다. 지분을 취득하게 되는 방법은 대표자가 지분을 자녀 법인에게 양도하는 방법도 있고 증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1단계로 지분을 이제 5% 정도 자녀 법인에서 취득을 하게 된 이후에 지분 변화가 오게 되는 거죠. 부모 법인의 주주는 이제 대표자 지분이 5%가 자녀 법인으로 이동됐으니까 대표는 75%가 되고 배우자는 20%, 자녀 법인에서 5%를 갖게 되는 이제 주주 구성이 형성되는 겁니다. 이렇게 주주 구성이 이제 2인 주주에서 3인 주주로 이제 바뀌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된 이후에 자본 거래를 하는 겁니다. 자본 거래는 이제 감자나 증자, 자본금이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거래를 보고 자본 거래라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상 감자를 할 수도 있고요. 또 유상 감자를 할 수 있습니다. 흔히 이제 우리 컨설팅 하시는 분들을 보면 저가 유상 감자를 많이들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저가 유상 감자라면 액면가 감자를 하는 겁니다. 액면가 감자를 한다는 의미는 이제 대표님이나 배우자가 액면가 5,000원으로 자본 거래를 하면 취득가가 5,000원이고 또 법인으로부터 받아가는 대가가 5,000원이니까 차익이 발생되지 않으니까 시세 차익이 없다라고 보아서 세금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저가 유상 감자라 그리고요. 대표님이나 대표님의 배우자가 자금이 필요 없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미 다른 자산이 많이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이 자본 거래를 하면서 대가를 받지 않고 거래도 할 수 있습니다. 그걸 보고 이제 무상 감자라고 합니다. 이때 이제 자본 거래를 통해서 자본을 줄이는 행위를 하는 사람은 대표의 75%를 감자를 하고요. 배우자 20%를 감자하고 이때 자녀법인이 갖고 있는 5%는 감자를 하지 않게 됩니다. 자녀법인 5%는 감자에 응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무상 감자로 인해서 자본금이 사라지는 것은 대표 지분 75%와 배우자 지분 20%, 95%가 사라지고 자본금으로 보면 9억이 이제 감소가 되는 겁니다. 9억이 감소가 되는 그 시가로 환산하면 380억이 이제 무상으로 감자를 해서 사라진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모 법인에 이제 지분 변화가 생긴 거죠. 대표와 그 대표 배우자 지분 75, 20%, 90%가 사라졌으니까 자녀 법인 5%만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자본금 9억이 사라졌으니까 자본금 1억짜리 회사로 바뀌는 거고요. 자본금 1억을 가지고 있는 자녀 법인이 이제 100%의 주주가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모 법인은 이제 당초에는 주주가 배우자가 20%, 대표님 80%, 자본금 10억짜리, 그래서 시가는 400억짜리 회사이던 게요. 자본 거래를 마치고 나니까 주주가 대표님과 배우자는 사라지고 자녀 법인만 100% 있어 자본금이 1억짜리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감자에 따른 이익이 분여된 거죠. 원래 당초에 이 자본금 1억은 시가로 보면 20억짜리였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대표와 대표 배우자 지분이 무상으로 감자됨으로 인해서
시가 400억을 그냥 그대로 이제 무임승차한 거나 다름없죠. 그래서 분여된 이익이 380억이 이제 분여된 이익이 됩니다. 그래서 자녀 법인이 이제 이익을 380억을 보게 된 거나 다름없습니다. 자본거래를 통해서 대표님과 배우자 지분이 사라짐으로 인해서 자녀 법인에서 이익을 본 게 380억 정도가 이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익 본 거에 대해서 법인세율 20%로 해서 76억을 납부를 하면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컨설팅을 진행하자면 지주사 전략 자본거래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자녀가 상속세를 200억을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요. 이렇게 컨설팅을 진행하고 나면 법인자금으로 76억을 납세를 하면 끝났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절세 효과를 보면 200억 자녀가 상속세 납부 주체 200억을 자녀가 준비해야 될 걸 법인세, 법인 돈으로 76억을 납세를 하고 끝나니까 상당히 효과가 큰 자산승계 절세 전략이었던 겁니다.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하면 결국은 자녀 법인이 이익을 보았으면 그 자녀 법인의 주주가 자녀가 50%고 손자가 50%이기 때문에 이 자녀가 이익을 본 거나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이 자녀에게 증여의제로 보아서 증여세를 과세를 해야 할 터인데 현행 법령은 이 주주인 자녀와 손자에게 증여의제로 보아서 과세를 하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번 이제 세법 개정을 통해서 증여의제로 보아서 자녀에게 증여세를 납부하도록 하겠다 하는 게 지금 25년 2월 18일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통과되어 있는 내용인 겁니다. 자본거래를 하면 장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뭐냐면 예우주가율이 있습니다. 그럼 단위당 가격이 20만원 나왔고 2만원 나왔고 5만원 뭐 이렇게 나왔다. 가세가액이 500억이 나왔다라고 했을 때 그럼 이 500억에 대해서 세금 50%면 250억이고 250억을 다 내야 되느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250억을 다 내지 않고 250억 중에 절반만 낼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250억 중에 안 낼 수 자본거래를 하면 장점이 있습니다. 자본거래를 통한 자산승계 절세 전략을 가져가면 이런 이제 특히 이제 부동산 임대법인이라든지 또 가압승계 업종이 아닌 법인들에 대해서는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자본거래를 통해서 지주사 전략을 통해서 많은 이제 승계 전략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게 된 장점이 뭐냐면 하게 되면요. 자녀나 손자녀에게 세금 부담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증여세라든지 상속세를 자금 출처 부담이 없다는 게 장점인 거고요. 손자나 손녀의 주주를 넣어서 하게 되면 세대 생략 할증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세대 생략에 대한 할증 세액까지 고려하면 절세 효과가 매우 커진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상속세 최고세율이 50%거든요. 그래서 상속세 최고세율 50%로 또 증여세도 50%죠. 납부 주체가 자녀이거든요. 이렇게 된 걸 이제 법인세율로 법인자금으로 승계한다는 장점이 있고요. 또 유상양도로 주주가 감자를 할 때 대표님이나 배우자가 감자를 할 때 이때 양도의 방법으로 이제 자녀 법인에서 취득할 수도 있다라고 좀 전에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렇게 유상양도의 경우에는 세율이 27.5% 분리과세합니다. 종합소득세 합산도 안 되고 배당소득과 비교해서 상당히 낮은 세율입니다. 또 이렇게 세율이 낮은 세율로 이제 자금을 법인 자금을 개인화할 수 있다라는 이런 장점이 있고요. 또 저희가 적용하고 있는 B플랜을 적용할 때는 실효세율이 10% 밑으로 떨어지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전략을 믹스를 해서 가져가게 되면 법인 자금을 개인화하면서 낮은 세율로 적용을 할 수 있고 상속세 및 증여세도 해결이 가능한 방법이 바로 이 자본거래를 통한 홀딩스 지주사 전략이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또 다른 장점은 상속세 정산 시에 이제 사전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10년 합산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거래를 통해서 분여된 이익에 대해서는 이제 증여세는 합산해서 배제가 됩니다. 이건 이제 5년 경과 후에 이제 법인에 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법인에 준 금액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자녀에게 주면은 10년 동안 증여재산 합산을 하지만 자녀가 아닌 제3자 법인을 주게 되면 5년만 지나면 사전 증여재산에서 상속세 정산할 때 배제가 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자본거래를 통해서 증여의제로 이제 본다 안 본다 그런 이제 상당히 이제 논란이 많이 있었었는데요. 그런데 국세청에서는 일관되게 이런 자본거래를 통해서 자녀에게 이익이 분여된 것에 대해서 증여의제로 보아서 과세하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보았을 때 일관되게 이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라고 답변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한 번 내놓은 것도 아니고 수차례 걸쳐서 수년에 걸쳐서 일관되게 자녀 손자녀 주지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라고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근거를 가지고 컨설팅을 진행해 왔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많은 대표님들이 진행을 하게 되니까 이번 세법 개정을 통해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 관련 근거를 마련하려고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4년 7월에 발표된 내용이 이런 게 있었었죠. 특정 법인과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 범위 확대해서 지금 좀 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그 자본거래를 통한 이익의 분여에 대해서 증여의제로 보아서 과세하겠다. 그래서 25년 1월 1일부터 거래한 부분부터 하겠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해서 세법 개정 상속세 및 증여세 파트에다가 이렇게 했는데요. 이게 이제 작년 연말에 상속세 및 증여세 파트가 일괄적으로 부결됨으로 인해서 이것도 같이 이제 부결이 되었던 겁니다. 그 좀 설명을 드리면 상속세 및 증여세 파트에 있었던 내용들이 이제 최고 세율이 30%, 50%, 30%로 가고 또 상속 공개를 좀 확대를 하고 이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좀 자산가들에 대한 감세를 주는 거다 해서 이제 국회에서 부결이 되었죠. 근데 이 내용은 자산가들에 대한 감세 내용이 아니라 증세 내용이거든요. 자산을 승계할 때 오히려 세금을 더 걷는 내용이었는데 감세 정책으로 이것도 같이 보아서 일괄 부결이 되었는데 가만 보니까 이거는 이제 증세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만 딱 뽑아서 핀셋으로 이번 2월에 다시 이제 개정을 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는 내용인 거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세법 개정안이 나온 이후에 작년 7월에 저희들이 이제 많은 대표님들에게 알려드렸습니다. 이렇게 효과 좋은 자본거래를 통한 자산승계 절세 전략, 부동산 임대법인이라든지 또는 가압승계 업종이 제한된다라든지 또 가압승계를 하려고 하는데 사전의 조건이라든지 사후관리 요건 때문에 현실적으로 할 수 없는 이제 법인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한 이제 대표님들께 상당히 저희들이 많이 안내를 했습니다. 세법 개정이 지금 현재 이렇게 자본거래를 통해서 분여된 이익에 대해서도 증여의제로 보아서 자녀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려고 하는 개정안이 올라갔으니 이 세법 개정이 통과되기 전에 한번 컨설팅을 받아보십사 하고 많이 안내를 저희들이 드렸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많이 안내를 드렸었는데 이게 운이 사장님 입장에서는 좋다고 하면 좋은 내용일 수도 있겠는데요. 이게 이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그 내용들이 통째로 이제 부결이 되는 바람에 이 자본거래를 통한 자산승계 절세 전략도 부결이 되어서 시간이 좀 이렇게 벌었다. 그래서 25년 1년도 한번 이게 좀 이 내용을 가지고 컨설팅을 할 수 있겠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했었었는데요. 이게 매년 이제 7월에 보면 세법 개정안이 나오고 연말에 개정을 해서 그 다음에 시행되는 방법으로 갔는데 이게 이제 핀셋으로 작년에 부결된 내용을 다시 바로 이제 2월 달에 세법 개정을 통해서 지금 현재 이 자본거래를 통한 자산승계 절세 전략, 가족법인을 통해서 특정 법인을 통해서 세금을 절세하는 것을 이제 통제하겠다 하는 내용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회에서 이제
부결이 됐었죠. 작년 12월 달에. 그런데 이 부결된 내용을 다시 세율에 대해서 뭐 50%로 30% 간다라든지 상속 공제 금액을 늘린다라는 이 내용은 지금 상정이 되어 있지 않고요. 핀셋으로 원포인트로 자본거래를 통한 증여의제 분야 상속세 및 증여세 파트에서는 이게 지금 진행이 되어서 곧 국회에서 통과되면 이 내용도 이제 컨설팅을 진행할 수 없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법 시행일 이후 거래한 부분부터 적용이 되는, 현재도 이렇게 진행하면 이게 자녀에게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아직까지 법 시행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법 시행일 이전에 거래를 하면 된다는 의미이죠. 법 시행일 전 거래 가능 여부를 이제 대표님들께서는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법 시행일이 이제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고, 이 절차대로 간다 그러면 한 달 정도 이렇게 그 여유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 시행일 전에 거래 가능 여부를 한번 검토해 보셔서 신속하고 정확한 컨설팅을 이제 실행할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이러한 기회는 이제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항상 이렇게 세법 개정을 하면 나중에 이제 개정된 이후에 대표님들이 후회하는 대표님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과거에 보면 뭐 임원퇴직금 지급 규정을 또 5배수, 뭐 7배수에서 임원퇴직금에 대해서 많이 가져갈 수가 있었었는데요. 그렇게 해서 많이 가져가니까 세법 개정을 통해서 이제 3배수 하다가 또는 이제 2배수로 지금 주로 통계를 했죠. 대표님들이 가지고 갈 수 있는 그 금액을 자꾸 줄여가고 있습니다. 또 임원퇴직금 중간정산을 과거에는 할 수가 있었는데 이제 임원퇴직금 중간정산도 엄밀한 조건을 가진 이외에는 전반적으로 할 수 없게끔 이렇게 해 놓았고요. 세법 개정 역사를 보면 대표님들이 조금 하려고 하면은 이제 세법 개정을 통해서 이렇게 대표님들이 할 수 없게끔 통제를 하고 있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초과배당 같은 경우도 대표님이 배당을 포기를 하면 자녀에게 그 배당금을 이렇게 초과해서 줄 수가 있었었는데 그것도 이제 세법 개정을 통해서 그렇게 하면 증여로 모아서 증여세로 과세하고 있고요. 또 이러한 내용들도 보면 자본거래를 통해서 이익이 분여된 경우에 과세를 하지 않고 있었는데 이제 과세를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세법 개정 변곡점이 있을 때 과감하게 의사결정을 잘 하신 대표님들은 상당히 효과적으로 낮은 세금을 가지고 자산 승계를 하는 경우들을 많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걸 이제 차일피일 미루면서 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다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면, 시일이 지나고 나면 그때 했으면 좋았을 걸 하는 그런 이제 아쉬움을 토로하신 대표님들을 많이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건을 한번 체크해 보시고 전문가와 상담을 한번 받아보셔서 이번 기회에 짧은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이 기회를 잘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법 시행일 이전에 이제 이 자본거래를 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입법 과정을 좀 살펴보면요. 현재 법제처 심사까지 다 끝나 있고요. 현재 국회에 제출이 돼서 국회 이제 심의 의결까지 이제 와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국회 심의 의결이 와 있는데 현재 국회에 제출된 이제 정부 제출 법률안입니다. 이게 그래서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돼서 이제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돼서 기획재정위원회 통과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법률안은 지금 어디가 가 있냐면요. 자구와 체계 심사를 위해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자구 체계가 정리된 법률안이 통과가 된 국회 본회의에 회부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국회에 회부되게 되면 이제 국회 본회의를 통해서 가결이 되면 이게 정부로 이제 이송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부에 이송이 되면 국무회의에 이제 상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국무회의에 상정이 되고 나서 이때 이제 대통령이 이제 제의를 요구하지 않으면 이게 이제 공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표를 하게 되면 간보에 게재가 되는데요. 통상적으로 국무회의는 이제 국회에서 통과된 내용이 이송되면 15일 이내에 이제 이렇게 이의서를 붙여서 국회로 제의 요구를 할 수 있는데요. 그 15일 이내에 제의 요구를 하지 않으면
이제 바로 공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간보의 게재돼서 공표될 때 바로 이제 법률안이 효력이 성립이 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시면 이제 국회 심의와 의결 정보안 이송이 약 30일에서 60일 정도 이렇게 대략 예상이 되는데요. 현재 국회 기획재정이 통과됐기 때문에 대략 이제 한 30일 정도 이렇게 통상적으로 좀 여유가 있지 않나 이렇게 예상을 해 봅니다. 그래서 법률안이 공표 시행되기 전에 이 내용을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